오늘 저희가 중요한 대법원 재심 판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공부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판례의 지금 쟁점은 그거예요. 특수강간치상죄에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할 때, 적용을 시킬 때 특수강간이 미수고 상해는 기수인 경우에도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감경을 해도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간단히 이 판례 사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피고인들이 술자리를 가졌어요. 피해자도 포함. 피고인들이 여러 명의 술자리를 가지고 이제 중간에 다른 사람들은 빠지고 이 피고인들 몇 명이 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음료에다가 졸피뎀을 타서 먹였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이 피해자의 남편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고, 같이 술자리 했다가 중간에 빠졌던 지인들한테도 계속 전화가 온 거예요. 이 피해자 집에 잘 들어갔는지부터 해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끝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특수강간은 하지 못했으니까 특수강간 미수인데, 졸피뎀을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한 상해에는 이르렀잖아요. 그럼 이거를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로 볼 수 있냐, 아니면 그냥 특수강간치상죄냐 기수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뭐 1심, 2심 때까지는 이런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거지,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로 종료가 됐고요. 근데 이게 상고심까지 이르게 돼서 대법원의 판단이 이르게 된 겁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네.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본 범죄를 실행에 착수까지 했는데, 뭐 그게 네. 기수에 이르진 않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 행위를 하다가 과실로, 정말 고의는 아니었지만 과실로 어떤 다른 피해를 발생을 시켰을 때, 그 발생한 피해에 중점을 두고 처벌을 하는 게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 기본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앞에 기본 범죄가 미수였다고 해서 이 그렇죠. 뒤에 결과가 있음에도 이거를 미수로 낮춰서 처벌하는 것은 애초에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 맞아요. 라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도 이제 특수 강간은 미수에 이르렀는데 이 졸피뎀을 먹이게 돼서 상해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졸피뎀 먹고 의식을 잃은 거를 지금 상해로 인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졸피뎀을 먹여서 의식 불명 상태에 일시적으로 이르게 했을 때 이거를 상해로 본다라는 게. 그렇죠. 저희 보통 이제 재판부나 판례 법리상 어떤 정신적 기능의 훼손도 상해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어떤 생적 기능의 장애를 발생시킨 것도 상해로 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졸피뎀 성분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기억 상실이 있을 수도 있고, 울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생활 기능의 장애가 초래된 걸로 볼 수 있어서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상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해로 보지 않거든요, 법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 졸피뎀을 먹어서 발생하는 결과치 자체가 아예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인지 상태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 행위, 그 결과치 자체가 애초에 단순히 자연 치유될 정도의 뭐 가벼운 상처라고 볼 수는 없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뭐 다음 주제로 이제 이렇게 이 현재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논거 중에 또 하나가, 사실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데 있잖아요.
이 판례에서 말하는 취지는 그것도 이제 당연히 예견 가능성이라는 것도 결과적 가중범이 필요한 건 맞는데 네. 여기서 좀 더 집중을 한 것은 네. 결과적 가중범 자체의 개념이 네. 그 범죄 앞에 붙는 범죄, 기본 범죄라고 하죠. 네. 그 범죄 자체의 특성상 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행치상이라는 죄는 있지만 절도치상이라는 죄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폭행이라는 범죄를 하면 이 폭행을 하다가 타인을 상해할 위험이 굉장히 애초에 이 폭행이라는 범죄는 높다. 그래서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있고 그게 실제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네. 그래서 강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뭔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나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간죄의 성립 요건 자체가 폭행 협박이 들어가잖아요. 네. 폭행치상죄가 있듯이 이것도 강간에 폭행이 들어가 있는 범죄고 그러면 이 강간을 시도하는 와중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강간치상죄라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본 범죄를 실행에 착수한 이상은 이것 때문에 그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됐으면 이거는 기수로 처벌해야 된다. 애초에 그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범죄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기본 범죄의 어떤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기본 범죄가 미수건 네. 기수건 간에 네. 그 위험성에 부합하는 어떤 결론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폭행을 하면서 나 이 사람 상해할 거 전혀 몰랐어요.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데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특수한 범죄들이 있는 거고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자들이 결과적 가중범의 죄명들을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논거 중에 하나로는 이 특수강간치상죄인 미수범 개념을 만약에 인정하게 돼서 미수범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상 감면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법률상 감면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기본 형법상의 강간치상죄랑 그 처단형 자체가 아래 하한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서 그 처단형 자체의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지범에 대해서는 형의 면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논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강간 그러니까 강간치상죄랑 특수강간치상죄 하면은 당연히 특수강간치상죄가 더 중요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특수라는 게 하나 더 붙었으니까 이게 공동으로 하거나 뭔가 위험한 물건 사용했을 때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강간치상죄보다 특수강간치상죄가 당연히 법정형이 더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형법상 강간치상죄에는 미수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성폭법 8조에 미수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미수범 특수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 법률상 감경을 해주면 형법상 강간치상죄랑 치상죄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정형은 더 낮아지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드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수강간치상죄에서 특수강간이 미수라는 이유로 미수를 적용을 한다는 거는 특수강간이 기수인 거랑 미수인 거랑 다르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이 앞에 기본 범죄가 미수인 거를 감경 요소로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 네. 그러면 특수강간 상해죄에서 특수강간이 미수고 상해도 미수예요. 그러면은 이 논리면 특수강간 미수인 거에도 감경이 들어가야 되고 상해가 미수인 거에도 감경이 들어가야 되면 미수 감경이 그러면 2번 들어가야 되는 거냐 미수인 거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법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논거들로 인해서 이제
성폭법 제15조의 미수범 규정은 강간, 특수강간 치상죄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또 있어요. 반대 의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조의 문헌만 본다면 8조 1항의 특수강간 치상죄에도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고요. 그다음에 반대 의견의 이제 또 다른 논거는 특수 강간, 그러니까 지금 다수 의견에 따르면 특수 강간 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때 특수 강간이 미수였냐 기수였냐에 상관없이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미수여도 상관없이.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보면 특수 강간이 기수에 이른 거랑 미수에 이른 거는 분명히 행위 불법에 있어서 그 결과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네. 그러면 이 행위 불법과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같은 법정형을 적용을 하는 것은 형벌의 이런 책임주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근거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네, 뭐 내 이름 타당한 말이고 그런 아까 다수 의견에서 네. 우려했던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는 어차피 이 미수로 감경하는 거는 필수 감경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재판부에서 감경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감경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형벌의 불균형이 뭐 예상이 된다, 우려가 된다 하면은 재판부에서 이거를 판단해서 감경을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여서 처벌의 불균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나눠봤는데 박 변님의 생각은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우세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다수 의견이 맞다는 입장. 그 성폭력 처벌법 8조 1항 조문 자체를 보면 특수강간 치상죄랑 특수강간 상해죄를 규정을 할 때 괄호 속에 미수범을 범행 수채로 아예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포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수강간이 비록 미수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을 했으면 이거는 특수강간 치상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해석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대법원 지금 다수 의견의 말처럼 이거를 미수라고 해서 미수 감경을 적용을 시켜줄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 강간 치상죄랑 형의 역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의견은 저는 반대 의견에 가까워요. 왜죠? 저는 일단 문헌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15조에서 보면 8조 1항을 제외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8조 1항에 특수강간 치상죄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라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재형원칙주의상, 재형법정주의상 맞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슨 말이죠? 예? 그게 무슨 말이죠? 8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처벌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8조 1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수범 규정은, 그러니까 어떤 형사적인 범죄에서 미수죄는 미수범이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8조를 이 미수범 규정에 산입시켜 놨으니까 이 8조 1항도 여기에 미수범 규정으로 의율돼야 된다. 8조 1항이 미수범 규정으로 의율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네. 그 8조 1항에서 미수를 적용을 할 때 어디까지 적용시킬지 문제인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걸 배제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제 말은 8조 전체가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8조 거죠. 전체인데 그 8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아닌가요? 제 말은 이 15조에서 그 8조 1항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적용할
있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피고인한테 뭐 의심스러운 피고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저는 이 규정 자체를 다 그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 의견에 따라서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 있잖아요. 예? 무죄 추정 원칙, 헌법에 따른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이념이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엄격 해석의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피고인한테 불리한 유추나 확장 해석 금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15조 규정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보면 형법보다 그 상위 법인 헌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이걸 불리하게 피고인한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해석이 불분명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 속에서 이 15조 1항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희 그 강간치상죄에도. 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책임주의 원칙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 저는 재판장 분들이 판사분들이 그것은 그 죄에 따라서 어떤 행위의 불법성하고 결과의 불법성을 잘 구분해서 판단을 해주신다면 이건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에 미수라는 건 말 그대로. 근데 저는 오히려 네. 그거를 네. 다수 의견에 따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임의적 감경이니까 뭐 그런 것도 맞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이 반대 의견처럼 봤을 때는 형의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법정형 자체. 이거는 되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정형 자체가 애초에 더 가벼운 범죄가 더 무겁게 규정이 된다는 거는 저는 형법의 기본 원칙상 그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다수 의견에 따랐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그런 의문이 발생할 수 있겠죠. 특수강간이 기수에 이르고 상해까지 한 사람이랑 특수강간이 미수인데 상해까지 한 사람이랑 왜 똑같이 보냐. 거기서 오히려 저는 재판부의 임의적 어떤 감경이나 그런 가중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정형이 그런 식으로 불균형이 있다고 하지만 네. 그 미수범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을 뿐 그걸 뭐 2분의 1 감경을 해야 된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바로 불균형까지는 발전시키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문헌적 해석으로 봐도 여기 보면 네. 미수범 포함이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조랑 4조, 4조, 네, 6조, 미수범. 7조, 그러니까 4조. 네. 특수강간. 네, 미수범. 특수강간의 미수범의 네. 죄를 범한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네. 이르게 한 때에 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강간치상죄죠. 그거 자체가 지금 특수강간 네. 치상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미수범 적용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범행이 있고 범행이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고 미수범 규정에 의해서 미수를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가 그냥 범행, 기수 범행인 거고 여기에 추가로 미수범 규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 규정을 보면 특수강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치상할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거기에 미수가 있으면 추가로 미수 감경을 한다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상해의 결과에 대한 미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미 이 구성요건 자체에 특수강간 미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미수를 가지고 여기다 미수 감경을 적용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맞아요. 박부님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다수 의견에 해당하는 의견이죠. 네. 각자 이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수 의견 쪽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 의견 쪽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그러면 이러한 어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판례 법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공부할 때 이후로 네. 이렇게 되게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의 법리나 뭔가 이런 조문을 하나하나 뜯으면서 이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되게 재밌네요, 오늘. 뜯어보니까 하나씩. 다음에 또 다른 최신 어떤 판례들로 얘기를 나눠보시죠.